어서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메이가 자유로운 영혼의 포크 음악을 따라 60년대에 적셔지고 싶은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처음 좋아한 음악 장르가 올드팝이었던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좋아한 음악 장르가 팝이었던 소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좋아했던 음악 장르가 힙합이었던 태니입니다. 그럼 소피님께서 오늘의 영화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문화적 격변기, 무명 뮤지션 밥 딜런은 음악을 하기 위해 뉴욕을 찾습니다. 몇 번의 공연을 끝내고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한 밥 딜런은 당대 뮤지션들과 교류를 하며 서서히 인기를 끌어갑니다. 사회를 담은 가사와 자신만의 소신이 가득한 음악을 통해 밥 딜런은 포크 음악계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뮤지션 밥 딜런의 인생을 보여주는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입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컴플리트 언노운을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네, 헛웃음부터 시작하는. 드디어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밝게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네,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네. 4편이나 영화를 했더라고요, 녹음을. 그쵸,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6편이 남았고 다행이네요.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이 4개가 남아서 저희가 하나하나 프리미어로 보고 있죠. 그쵸? 아주 바쁘게 보고 있죠. 네. 네. 힘듭니다. 네, 그중에 아마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될 영화일 것 같아요. 이게 첫 타자였군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시기상으로. 지금 저희 녹음 시점에서는 브루탈리스트는 개봉을 했고 그렇죠. 이 네. 영화는 2월 말에 개봉인가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26일인가 맞아요. 27일인가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프리미어로 보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이거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걸 네. 좀 해보고 싶어요. 호구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어떤 호구 호구 소재죠? 밥 딜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네네. 영화를 볼 때 아무리 이걸 모르는 사람이지만 네네. 그 모르는 사람한테도 영향력이 있어야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크게 갈릴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싶으셨군요. 네. 저는 일단 밥 딜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죠. 워낙 유명한 아티스트이기도 그쵸, 하니까. 이름은 뭐. 이름은 네. 알죠. 네, 그리고 저는 올드팝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약간 그런 포크 장르의 음악보다는 락 쪽을 좀 더 좋아했어서 네. 밥 딜런의 음악은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본 그쵸. 네, 상태였고요.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는데 네. 그 제목이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네네. 저희한테 되게 익숙한 노래인 We Are the World 있죠. 네네. 그거를 네. 레코딩하는 다큐멘터리인데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이거. 근데 그 안에 기센 뮤지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근데 그 안에서 탑인가요? 박명수 씨처럼 중심적으로.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멀뚱하게 서 있는 밥 딜런의 모습이 저에게 마지막 인상이었거든요. 그럼 많이 아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정도. 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올드팝을 많이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최근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니까 이 사람도 레전드긴 했구나. 그쵸.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도 이름은 알고 있고 국내에서 화제됐던 건 사실 노벨 문학상 때문에 맞아요.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거 수상 당시. 저도 그거 때문에 조금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이름만 알고. 근데 막 이렇게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 한 글자 두 글자인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밥 말리, 밥 딜러. 그존 레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존 레전드. 그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존 거기서 레전드 거긴.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같이 있는 글자로 인식을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 철자 개수가 다른데 우리는 그걸 세 글자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헷갈려서 막 찾아보게 되는 막 이런 사람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고 이게 좀 궁금하면 무조건 그 앨범이나 그 사람을 찾아보는 편인데 거기에도 별로 안 걸리는 사람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멜로디가 강한 노래를 하는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다들 존경한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커버는 잘 안 하는 가수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맞아 영향은 받았다고 다 얘기는 하면서 막상 커버를 부르는 건 솔직히 자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 세대가 너무 멀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벨 문학상 받았으니까 뭐 대단했으니까 받았겠지 약간 이 정도 느낌? 맞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한국 관객분들 대부분이 그 정도 인식이지 않을까? 한두 곡 정도는 아실 수도 있고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정말 거의 모르는 상태였고요. 진짜 네. 이름만 알고 있었고 노벨문학상 받은 거 알고 있었고 Knocking on Heaven's Door 그거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것도 유명하니까. 네. 그래서 가서 들어보면 이제 아는 음악 한두 개씩은 나오겠지 했는데 하나 알더라고요. 하나 알아서 일단 하나라도 아셨네요. 아예 모르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쵸, 이 거의 상태로 보러 갔다고 생각하시고 이 녹음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 소피님 아까 얘기하셨던 그거대로 저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밥 딜런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는 거는 엉뚱하게도 바닐라 스카이예요. 그러니까 그 바닐라 스카이 아시죠? 네. 그 장면 아시죠? 그러니까 그 여기 이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 네. 연인이랑 같이 안고 걸어가는 그 장면이 그대로 거기서 이제 자기 기억 속에서 그 여자 배우 이름이 페넬로페 페넬로페 크루즈랑 같이 하는 그 장면이 거기서 그 기억 조작이 된 걸로 나오잖아요. 되게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이뻐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대단한 앨범인 것 같긴 한데 LP판에 이렇게 그려진 걸로 이게 마지막에 다 설명충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다 사실 이거였고 막 이런 거 얘기해 주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걸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요번 이 앨범의 자켓이었다는 걸 잊고 있다가 요번 영화 보면서 다시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아 맞다 저거 막 이러면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엉뚱하게도 전혀 밥 딜런이 의도하지 않은 건너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관객분들은 거의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쵸. 네. 더 맞아요. 되게 저희보다 세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으실 수도 그쵸, 있을 뭐 것 포크 같은데 팬이시거나 이러지 맞아요. 않으면. 저희 세대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저 약간 역사 위인 같은 느낌이 맞아요. 좀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직 살아계시다고?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니까요.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생존에 계신. 제가 가지고 온 그 처방 대상이 네. 자유로운 영혼의 포크 음악을 따라 60년대에 적셔지고 싶은 분들께 였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노래가 되게 제 취향이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60년대 분위기가 약간 저한테 되게 잘 먹히는 소재예요. 근데 요즘 조금 그게 좀 힙하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80년대에서 더 넘어가는 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트로 같은 거.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잘 충족이 됐다고 느꼈었고요. 그런 분위기적인 면이나 그 노래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보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포크송 되게 나 괜찮네? 좋아하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소개할 때 월드팝 좋아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포크 음악만 모아서 막 와다당 이렇게 듣진 그쵸. 않잖아요. 그쵸. 그냥 듣다가 뭐 하나 껴있을 수는 그쵸. 있겠지만 종합적인 리스트에 네, 있는 거지. 이렇게 많은 포크 음악을 들어본 거는 거의 처음이라서 되게 낯선 음악이기도 했고요. 지금 그 프리미어가 돌비 시네마에서 하고 있어서 네네네. 그럴 수도 있는데 소리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행하던 포크 음악이나 락 음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60년대 그 바이브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충족 가능한 그런 맞아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자체만 하더라도 되게 잘 담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추억 파리 느낌이 좀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리고 보는 재미도 분명 있었고요. 맞아요. 저희는 뭐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억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없지만 나한테 없는 추억 생기는 그런 그쵸. 느낌의. 그냥 구경하는 맛이 있었던 맞아요. 그 정도의 영화였던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네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미국의 밥 딜런, 영화 속 인물들, 연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미국의 밥 딜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밥 딜런이라는 인물이 네. 너무나도 미국스럽다라고 느꼈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인식을 하고 있진 않았는데 이번 네. 영화 보면서 훨씬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역사와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구나. 그쵸. 이 배경적인 부분이 확실히 존재할
했고 그거랑 잘 어우러져서 살아왔던 아티스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본 인상을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엄청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셨구나. 우리 셋 다 그랬던 것처럼. 네. 저는 합창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네.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면 뒷배경이 없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그쵸. 사람인지 모르기도 하고 물론 이때 역사적인 배경은 있죠. 네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얼추 들어가 있고 영화에 슬쩍슬쩍 나오죠. 네. 근데 딱히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가사에 바로 집어넣어서 그 네. 가사가 번역이 된 걸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는 약간 그쵸,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참 이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맞아요. 이 인물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행보를 이어나갔고 이 정도에 대한 베이스가 사람들의 인식에 깔려 있어야 이 영화가 와닿겠구나 그쵸, 그쵸. 라는 생각을 영화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이 1961년에서 65년을 영화의 배경으로 딱 그 시기를 설정을 한 게 밥 딜런이 가장 알려지지 않은 시기를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문화와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그쵸. 하고 그런 사회 변화의 아이콘, 저항의 아이콘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 전 시기를 다뤄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넣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넣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가면서 더 딥하게 빠졌으면 영화가 더 좋았을 것 같다. 맞아요. 저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인물의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음악 영화를 맞아요.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점점 독해질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전기 영화가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피님 말씀하신 거에 일단 동의가 되게 많이 되는 게 이걸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저희 시작할 때 메인님 얘기하신 거랑 정확하게 동의하는 게 네. 우리가 모르고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저희가 방송을 했던 그 많은 영화들이 다 우리가 모르고 본 거잖아. 영화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되게 예전에 했던 그린북 같은 영화들 생각을 네. 해보면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거를 그 무슨 50년대 그러니까요. 40년대 그 투어 도는 거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 흑인이 당했던 어떤 인종차별 관련된 것들을 그냥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듣죠. 사실 국내에는 그렇게 세계사 관련된 교과가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듣고 평생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희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일들도 아니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공감을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패착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표현을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든가, 할 거면 다 하든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저는 좀 영화 입장에서 보면 좀 기대를 했던 게 국왕사의 위기가 아예 대놓고 나오죠. 네. 그 뉴스가 아예 대놓고 나오고 심지어 그 워싱턴 대행진도 아예 그 한 맞아요. 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대사라든가 왜냐면 그럴 만한 베이스는 또 다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몰랐는데 조한 바에즈 끝까지 약간 앙숙처럼 마지막에 남는 바람폈던 상대인 과거 연인으로 나오는 이 인물이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그런 저항하는 노래나 우리가 아는 민중가요 우리로 치면 맞아요. 그런 거 가수의 되게 상징적인 존재라고 하고 우디거슬이라고 거기서 이제 아팠던 그 가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나 어떤 이런 씬들로 그런 걸 배정을 했었어도 됐지 않았을까? 네. 저도 이제 엉뚱하게 이 영화가 그닥 좋지 않아서 오히려 밥 딜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찾아봤나요? 밥 네. 딜런은 동의합니다. 네, 밥 딜런은 그런 걸 싫어했대요. 그렇게 비춰지길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라는 음악에서 확 벗어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 영화를 전기 영화라고 안 하는 이유가 이 영화의 마지막 사건 있잖아요. 그 장르 페스티벌, 바꾸는. 네, 네. 페스티벌에서 전자기타로 연주를 해서 욕을 먹는 그게 위키피디아에 그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되게 큰 사건이래요. 그 대중음악사에서 되게 큰 사건이고 밥 딜런 전체 인생에서도 되게 큰 사건이어서 위키피디아가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국 위키피디아는 아니고 이제 영어 위키피디아가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렉트릭
딜런 논란으로 한국어로 하면 그걸로 아예 항목이 따로 있고 그 항목이 또 되게 길어요. 그거 후 영향 외국 같은 사람들 것도 참 이름 짓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건 이름.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무슨 장미 전쟁이나 뭐 이런 것처럼 네. 유럽 전쟁사처럼 이렇게 아예 적어놨다는 거는 이제 읽어보고 그만큼 싶은데요. 네,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실제로 영화에서 표현한 거랑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전기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을 위해서 달려가는 영화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뒤에 그냥 그 조한이 야 네가 이겼어라는 말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영화가. 맞아요. 영화가 그 상태로 마무리되고 자막이 떠버린단 말이죠. 그 뒤에 앨범에 대한 하이웨이 61의 그 앨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영화가 끝나기 때문에 결국 이 결정을 밥 딜런이 왜 했는지에 대한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 영화이긴 하지만 일부만을 발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충분히 설득시켜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가장 최근에 했던 저번 주에 했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 하고도 되게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그게 일단 안 됐던 것 같고요. 그거 설명하거나 감정적인 부분을 연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어서 이걸 진짜 너무 잘하는 사람들만 말씀하신 대로 그니까요. 공감할 수 있는 거라서 맞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콘서트에 온 게 아니라 영화를 보러 온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고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네. 이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심정의 변화가 있어서 이런 선택을 그쵸, 했을 그쵸. 거 아니에요. 되게 변화를 깨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무런 뒷배경이 없으니까 그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은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화를 내? 그러니까요. 그냥 되게 자유롭게 흘러가는 거나 자기 선택했거나 이 정도인 거지.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강조해서 나타냈으니까 그쵸. 되게 대단한 무엇이다라고 나타내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저 혼자 약간 왕따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아딱거리면서 내가 관객인데 나를 왕따시켜. 그러니까요. 나한테 아무것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워낙 밥 딜런 자체가 나 밥 딜런 박사된 것 같은데 밥 딜런 자체가 되게 신비주의적인 인물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외부에 그 인터뷰를 잘 안 하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고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걸로도 유명하대요. 그런 말하는 자리에서는. 그래서 되게 그 캐릭터가 안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 이렇게 그린 것도 그런 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중간에 왜 과거를 얘기해주지 않냐고 그 연인이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인물들로 그걸 이제 반영시키려고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 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니 캐시.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 조니 캐시 부부에 대한 그 앙코르라는 영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임스 랭골드가. 근데 어쨌든 조니 캐시라는 인물도 있고 되게 약간 선망하는 대상이죠. 막 편지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이끌어준 그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피터 시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안이 있고 또 이제 연인 계속 연인이었던 원래 이름이 다르지만 그 연인이 있고 이렇게 네 명이 이제 그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식으로 영화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선택을 하고 나서 다들 반응이 되게 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예 떠나기 전에 병원으로 가서 그것도 되게 심각하게 그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후과인 것처럼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에드워드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나 잘 모르겠어. 아니, 왜 다들 음악을 끌려 그러고 막 유다라고 외치잖아요. 네. 막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건을 듣는데 왜 듣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되게 되게 이런 기분 오랜만이었어요. 네. 나 소외되는 기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밥 딜런이 계속 뭔가의 아이콘처럼 나오잖아요. 아이콘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떤 거를 상징을 하는지 어떤 아이콘인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왕따 당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좀 헷갈려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영화를 진짜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쵸. 물론 저한테는 와닿진 않았지만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이 사람의 생애를 다 알고 막 이 그쵸, 사람을 그쵸.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본다면 정말 좋아할 수도 있는 영화일 것 같은 거예요. 이 그쵸. 혼란스럽고 막 자유분방하고 음악만 따라가고 막 이러는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느꼈던 어떤 그 네. 애매모호함일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밥 딜런이라는 사람의 생애와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다 알고 본다면 이 영화를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영화 보고 이제 나오면서 이 영화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할까 미국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 과연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세종이나 이순신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뭐 파면을 당하고 40세 뭐 과거에 갖고 이런 얘기를 이순신을 다루는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걸 안 다루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아니까 그냥 그 하이라이트만 다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방식인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김한민 감독 사면작 시리즈를 봐도 네.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틀어버리거나 막 이러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세종을 우리가 다루는 방식도 있어서 되게 특이하게 다루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작품들에서 보면은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동어 반복을 해버리면 지루해질 것 같아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냥 제끼고 가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불균형이 나오는 건가? 뭐 그런 그랬을 생각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크라는 말, 이 민속이라는 말에서 나온 네. 말이라는 걸 네, 맞아요.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아. 그래서 뭐 그렇구나. 그래서 그 포크가 그 포크였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약간 너무 민족주의적인 사관일 수도 있는데 미국 얘기를 할 때 미국이 항상 결핍으로 갖고 있는 게 역사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과거의 역사의 전통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맞아요. 걸 갖고 있으니까 뭐 이것도 위키피디아 항목이 따로 있는데 60년대 민속 음악이 부흥이라는 카테고리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피터 시거나 뭐 이런 우리가 이 영화에서 봤던 인물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자기 원료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정통성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같은 거랑 이 가수 자체가 묶여버린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되게 좀 나쁘게 보면 밥 딜런의 그 가사를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논문을 쓰고 네. 뭐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미국인들 자신이 갖고 있는 무의식 같은 거에서 그런 게 발현이 됐고 미국이 갖고 있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중문화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인 힘으로 퍼져나갔던 거 아닐까? 이런 되게 안 입고 온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되게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 예. 그래서 이게 제 느낌은 이렇지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도 알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말씀하셨던 그 역사의 부재 때문에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인물이 얼마나 그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거고 그렇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인 거 이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지는 의미가 방금 비교하셨던 그런 이순신이나 이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커먼 센스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맞아요, 걸 수도 맞아요. 있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 컴플리트 언노운이라는 제목이랑 이 영화를 그쵸. 비교한 그런 후기 글이 되게 많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장점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매우 단점으로 느껴졌던 그렇죠.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소외되는 이야기인 거고 이게 이야기도 아니고 제 생각엔 그냥 음악을 따라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음악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막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 음악을 만들었을 때 이 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음악이 탄생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보통의 어떤 영화의 그렇죠.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음악을 연속적으로 나열을 맞아, 하면서 그냥 던지죠. 네, 그때 배경이 이랬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형식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화 보고 나와서 이야기가 좋았다 이게 아니라 음악이 되게 좋았다 이러고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저는 사실 엄밀한 기준으로 보면은 낙제점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도 진짜 훑기로 지나가잖아요. 네, 그 그쵸. 왜 합성한 영상으로 맞아요. 막 콜라 같은 거 먹는 거 합성하고 막 그 핑퐁 치는 거 합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나갔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미국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고급 기술이긴 했는데 그 점키스가 했던 그게 이제 그거랑 별개로 떨어져 있었던 요즘에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건 경계성 지능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겪었던 일들과 그 사건이 닿아 있다라는 거. 맞아요. 이 사람이 그걸 인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닿아 있다라는 그 보편성을 분명히 확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잘 설명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막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전쟁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조들이 우리가 그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공감할 구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그러니까 밥 딜런의 생애를 따라가고 밥 딜런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를 팔로우하던 그런 팬들 혹은 그런 노래나 그런
그 시기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이 영화를 감상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안 되는 대부분의 많은 관객들은 영화를 분석하려 할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막혀버리는. 망하는 영화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 좀 영화예요. 말장난 같긴 한데 그냥 향유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추억팔이라는 되게 강한 워딩을 썼던 이유가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영화를.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되게 요약돼 있는 뉴스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부고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누구 돌아가시면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현장이 어떻게 있었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읊어주잖아요, 앵커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맞아요. 감정을 느끼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노래를 불렀고가 궁금했던 건 아닌데,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있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도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환장 쇼인 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미국인 친구가 있어서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미국인 친구라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진짜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게 분명 있는 것 같아요. 픽스 아메리카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워낙 오래됐어. 영향력을 1등으로 갖고 있는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본인들만 아는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그걸 수 인식 있죠. 메타 인지가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맹골드 제임스 맹골드랑 감독이 그 나쁜 감독이 아니라는 게 되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로건을 우리가 다 보면서 다 울고 나오면서 나뭇가지 로건 감독이에요? 나뭇가지 찾아다녔잖아요. X자 만들겠다고. 왜 그랬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감독이 무슨 영화를 막 개떡같이 찍던 감독도 아니고 저는 이 감독 영화 중에 3:10 to You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도 진짜 재밌고 뭐 최근 작품 중에 이제 포드 vs 페라리도 맞아요. 있고 막 이런데 로건 감독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조니 캐시 노래가 거기에서 OST로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로건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이제 인식 단계를 어떻게 보면 못 뛰어넘은 거고 아카데미라는 되게 거대한 시상식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주목을 받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생경한 그 기분을 간만에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권 안에 속해 있잖아요.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걸 못 느끼는데 밥 딜런을 통해서 간만에 느껴 그래 우리가 미국인이 아니지. 네, 맞아요. 저도 딱 그 느낌이었어요. 맞다. 내가 미국까지 많이 봤지만 난 미국인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그 뉴욕 그 노래를 듣고 맞아요. 막 그래도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구나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새삼 맞아요.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작품 통해서. 정말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었고 영화 맞아. 보고 나서 로튼 들어가서 네. 관객 지수에 그 평 남긴 것들을 막 쭉 읽었거든요. 뭐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역시 미국 사람들한테 뭔가 있긴 한가 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던 게 영화 보고 나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저는 유튜브에 그 음악을 검색해서 찾아 들었는데 네. 영화 보고 댓글 남기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어르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나 지금 막 60대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 나 이거 들으면서 지금 영화 보고 왔는데 너무 감동받았다 그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키 너네한테 그 정도인 거 알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럴 거면 미국에서만 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동의해요. 지금 맞아요. 자막 달고 극장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다 지금 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영화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맞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다른 너무 좋은 예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쵸, 다른 맞아요. 영화들 같은 경우도 네. 아카데미 노미 된 작품들로 제안을 해도 이제 엘비스 같은 작품들 보면 맞아요. 우리가 사실 엘비스를 알 수 있는 세대가 아닌데도 사실 맞아요. 그 영화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훨씬 더 와닿은 느낌.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게 그쵸, 되는 그쵸, 거예요. 맞아요. 고민하게 되죠. 네, 이게 과연 잘못된 걸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내 문제일까? 근데 그렇기에는 그러면 나한테도 와닿게 만들었어야지. 그쵸, 이런 느낌이 그쵸. 계속 드니까.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필요한 영화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해야 그러니까요. 되나?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독립 영화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영화 보면 사전 지식이 없으면 느껴지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그쵸, 영화잖아요. 저희 그럴 수 그때 있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런 영화는 그런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긴 티모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엘르펜이 안 나오고 티모시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가 밥 딜런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은 관계로 그 이외의 인물들과 함께 그 밥 딜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티모시 샬라메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 탱이님께서 예전에 말씀해주셨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뭐라고 했죠 제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연기력 논란이 나오는 것은 감독의 문제다. 아니 소피님이 대본을 나한테만 보여줘가지고 그렇죠. 제가 못 봐가지고 네. 제 말을 인용하셨군요. 네. 탱이 이렇게 써있었어요. 이렇게 슬래시하고.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거를. 네. 그 원카 때도 느꼈는데 네. 저는 티모시의 음색보다는 티모시의 연기를 좋아한다. 저도. 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요. 그 얘기는 사실 외국에서도 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되게 유명한 가수를 다루는 영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노래가 중요하고 기타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소리가 당연히 너무 또 중요한데 장르가 또 그래서. 네. 티모시가 하는 이 노래가 너무 밥 딜런의 음색을 그냥 흉내내는 것 같다고만 느껴져서 안 그래도 이 목소리가 중요한 장르인데 뭔가 듣기 좀 버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티모시가 왜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잘하는 너무 거 해, 잘하는 거. 이 사람이 했던 지훈에서 너무 잘했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했던 네. 그 방황하는 연기와 콜만해. 네, 그 날것의 느낌이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밥 딜런 말고 너무 티모시로 보이는 거예요. 이 영화가. 노래를 하고 싶나 봐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해서 고르는 거 보면 사실 티모시가 지금 뭐 단연코 지금 탑 티어인데 그쵸. 시나리오가 진짜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 노래 부르는 작품 이렇게 연습해서 선택했다라는 거는 본인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제가 듄 파트 2를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연설하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같은 배우잖아요. 같이 올라와 있네요. 또 아카데미 작품상에. 그러니까 너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알 수 없는 인간이더라도 감독이 자기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에도 왜 나무위키 같은 거 들어보면 현실이랑 진짜랑 다른 부분도 엄청 많고 네. 심지어 라미 말렉이 닮지도 않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혀 우리가 느끼는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원인이 생각해 보면 살아계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밥 딜런이니까 지금 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되게 방황하고 후회하고 실제로 막 이렇게 자기가 만났던 여성들이나 전 아내들에 대해서 곡을 썼던 거를 후회한다라는 인터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톤을 잘 잡아서 어차피 지금 이 엘레페닝이 했던 그 인물이 유일하게 이름을 달리해서 그 사람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 사람으로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그런 부분에서의 감정선을 여러 개로 나눠서 좀 티모시가 잘 할 수 있는 원래 항상 잘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좀 줬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이 되게 짙게 남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쪼개지고 섬세한 감정을 되게 잘 연기하는 배우한테 원카 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되게 덩어리진 그런 그쵸, 그쵸. 무언가를 갑자기 입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뭘 주지를 않았어요 사실. 네. 배우 본인이 연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거를 소화해내고 표출해내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연기라고 생각을 그쵸, 그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세한 것들을 참 잘 포착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맞아요. 뭔가 같거든요.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하나 포인트만 그쵸, 살짝이라도 그쵸. 있었으면은 훨씬 더 이 티모시가 연기하는 밥 딜런이 훨씬 살아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진짜 그 덩어려졌다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게 그냥 이렇다. 맞아, 이런 그쵸,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얘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게 전부고 맞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제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건덕지도 없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가 담배 피우면서 곡 쓰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맞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맞아요. 저는 음악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어가지고 네. 저는 가사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가사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지만 감정이나 이 맥락이 없으니까 뭔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가사를 봐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철학적인 가사로 되게 유명하고 그런 가사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작사를 바꿨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뭐 이 영화 싫어가지고 아주 밥 딜런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전에도 이제 시인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상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걸 맥락을 보지 않으면 그 우리 교과서 나왔을 때도 해석 못했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이 밥 딜런의 어떤 시적인 가사가 네. 퀸도 굉장히 그런 편이었지만 그거는 이야기로 잘 녹여냈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멜로디가 갖고 있는 그냥 그 재미로 밴드 갖고 있는 재미로 그걸 넘겼다라고 치면 포크송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쵸. 포크송 네, 가사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자꾸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맥락을 만들다 만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안하고 다시 만났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 속에서 가스라이트라는 네. 그 실제로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사이드 루인 배경됐던 카페가 그 카페래요. 그래요? 네네. 포크에서 전설적인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노래하는 장면 같은 경우도 쭉 뭔가 맥락을 만들어 왔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노래하고 끝이잖아요. 대뜸. 네, 노래하고 둘이 같이 자고 끝인 이게 너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이제 그 실비의 원래 모티브가 됐던 그 캐릭터 때문에 밥 딜런이 그런 사회적인 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되게 큰 영향을 줬던 연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나쁘게 헤어져가지고 막 낙태도 있었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게 헤어져갖고 여기서 그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연결했으면 아무리 바람피는 얘기더라도 그쵸. 맥락이 뭔가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노래를 하는 거가 돼버렸으니까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티모시가 뭘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안에. 맞아요. 플롯이 없어요. 네, 이야기가 없고 그냥 흘러가요. 2시간 반 동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자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베이스들이 다 있는데 그게 뭐 카메라가 됐든 뭐 배경이 됐든 조명이 됐든 배우들이 됐든 근데 그게 정말 꿰지지 않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러면서 되게 야 이건 다른 의미로 힘든데 약간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캐릭터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조안 바이즈 기가 막히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모니카 바바로. 모니카 바바로라는 와, 진짜 배우가 잘하시더라고요. 원래 발레 전공이래요. 아, 그래요? 근데 오. 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금방 전에 배우가 노래하는 거 이상하다고 얘기해놓고 그 티머시였고요. 이 배우가 저한테 익숙했던 작품은 탑건에서 맞아요. 피닉스로 거기 나왔었잖아요. 나왔던 네, 그 네. 배우인데 여기에서 날아다니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푼머리가 훨씬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주어진 분량 대비 실제 인물에 대한 궁금증과 감탄을 불러일으킨 맞아요. 맞아요. 거는 이 조안 역할이 더 잘 해냈다고 전 생각하고. 조안의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워낙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네네네. 저는 이 영화 끝나고 집 갈 때 아빠랑 밥 딜런과 뭐 조한 바이즈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들었는데 네네. 아빠는 밥 딜런의 노래는 거의 다 모르는데 조한 바이즈 노래는 오히려. 네, 진짜요? 많이 알고 막 따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양희은 가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이 영화의 유일한 의의가 조한 바이즈의 노래를 알게 해준 거.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밥 딜런에 대한 그렇네요. 영화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캐릭터도 이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게 네. 그 기억에 남는 노래가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 혼자 부른 노래가 아니고 같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들이 네. 너무 기억에 남는 저는 거예요. 조한 바이즈 첫 노래 처음 네, 나와서 부르는 부르는 노래. 그 카페에서. 네. 네네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그 약간 비긴 어게인 네. 그처럼. 맞아요.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네. 원래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서도 그런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약간 소모적인 캐릭터다. 그 조연 캐릭터가. 그쵸. 특별히 뭐 젠더 이슈로 가자면 네, 그러니까 네. 소모적인 여성 캐릭터가 있었나라고 생각하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밥 딜런을 제외하고 모든 인물들이 다 그냥 소모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밥 다- 딜런이 너무 그 소화를 못 해내서 그니까요. 약간 조연들이 대충 돋보이게 비등비등. 되는? 아, 그쵸, 맞아요. 이거 약간 그 패스트라이브제 제가 존마가로 얘기하는 것처럼. 맞아요. 조연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오히려 거기에 의지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감정선이 밥 딜런의 감정선이 안 느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쟤왜 저래? 막 밥 딜런 보면서 약간 이렇게 차라리 되는. 그 캐시 맞나요? 조니 캐시. 네, 조니 캐시. 네. 그 사람도 그렇고. 약간 탕하로 나오죠. 네. 다른 사람이 약간 좀 더 궁금해지게 된달까요? 맞아요. 그 찾아보게 되는. 네, 이 영화의 여자친구도 순기능. 그랬고 엘르 패닝 연기했던 그분도 그렇고. 아 그리고 저는
에드워드 노튼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심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맞아요. 착한 얼굴 역할을 잘 하는 배우긴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참 나이가 들어도 잘하고 잘생겼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우리가 사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얼굴은 그런 파이트클럽에서 네. 나온 얼굴이고 이런데 와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여기에 많이 의지하고 뭐 여기에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야 도끼 찍어 도끼 찍어. 그러니까 티모시랑 되는. 같이 붙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티모시보다 그분한테 훨씬 더 이입이 되는. 네 그리고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맞아요. 그냥 진짜 딱 멘토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 너무 보기 편안한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이 얘기에 자꾸 박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피트 시거의 전기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지금. 밥 딜런 멀쩡한 밥 딜런 놔두고. 그러니까 에드워드 노튼의 연기도 무조건적으로 유한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렇죠. 자기 사람이 그게 있죠 기준이. 네, 나이 들어가면서 유해진다고 하는데 본래 좀 날카롭고 자신만의 기준이 뚜렷하던 사람이 날카로운 구석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유한 구석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점점 다른 사람들을 서포트해주면서 그쵸.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 서사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그 좋았죠. 연기 하나로. 네.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씬이 되게 적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하는 장면도 정말 좋았고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맞아요. 대해서나 아니면 그 감정이나 동선이 느껴지는 동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진짜 되게 지나가는 장면 별 장면 아니었는데 왜 회의하는 장면 있잖아요. 일렉기타가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막 한 명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씬에서의 연기도 진짜 좋았고 오랜만에 에드워드 노튼 연기하는 걸 보니까 더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마지막에 숙소에 찾아와서 하는 설득이 이 영화의 원래 목표로 생각을 하면 그게 험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쪽이 훨씬 더 그럴듯하죠, 약간. 야 일렉기타 내려놔. 야, 왜 그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완벽한 실패거든요, 사실 이게. 마지막에 그 이것도 뭐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아내가 막잖아요. 그 아내도 인권운동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분 일본계 미국인이시고. 그래서 그분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분도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막잖아요. 이런 게 되게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잘못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여야 되는데 그 삶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되게 결정적인 배반하는 악역이어야 되는데 그 역할 자체가 롤 자체가 그냥 그 기타를 쳤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통기타를 쳤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엘르 페닝도 잠깐 나왔지만 잘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얼마 전에 페라리를 보면서도 느꼈던 건데 페라리에서 쉐이리 누들리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제발 이런 배우들을 이런 역할로 소모하지 말고. 네, 그 말고 밥 딜런에 대한 얘기보다 오히려 주변 인물들에 더 관심이 막 가고 막 그러는 게 이것도 사실 좀 갈팡질팡했던 것 같은 게 보면 마지막에 보면 되게 비중을 많이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앞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약간 거기에 좀 비중이 가 있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전 그 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되게 둘이 이제 워낙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그쵸. 같이 붙어 있는 씬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혼자 울고 이런 장면들이 저 너무 좋아. 일평 진짜 원래 잘했지만 진짜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 을 다시 한번 했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사랑 얘기로 푼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그 둘을 계속 붙여서 뭔가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보면서. 조금만 더 갔으면 소모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그쵸. 텐데 네, 맞아요. 좀을 더 가지를 않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에드워드 노튼이 되게 좋았지만 엘르 페닝의 얼굴이나 장면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세 번째 키워드,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이 영화에서 연출을 사실은 저는 느끼기에는 이 이야기에 대한 혼란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느낄 새가 없었죠. 네, 사실 그렇긴 했어요. 근데 여튼 그런 60년대 느낌을 굉장히 잘 담아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보다는 음악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영화다. 그런 면에서 독특하다. 네거티브입니까? 많이 순화하신 것 같은데. 네, 독특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영화. 새롭다고 볼 수도 있죠. 그쵸.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네네. 에밀리아 페레즈 보고 사람들이 저는 평 중에서 전위적이다라는 평을 봤어요. 근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전위적이진 전이라는 않아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위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화는 나와 있습니다. 존 오브 인트레스트가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전위적이라기보단 살짝 뒤처지는 게 아닐까 싶은 아니면 뭐 정도였는데. 이니셜인의 벤시 같은 영화가 전위적인 거지. 그러니까요. 거기다 전위를 그러니까 아마 전위적이라는 말을 굳이 붙인다면 이 영화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럴 수도 라는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러네요. 그 영화까지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네. 이 그러네요. 전이라는 것에 너무 물음표가 띄어서 에밀리아 페레즈 녹음에 약간의 스포일러가 되네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게 저희가 편집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여튼 네. 제임스 맨골드 영화를 봤을 때 저는 되게 특이하다고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네. 그 캐릭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캐릭터 중심으로 안 푼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건 같은 게 전 되게 재밌었던 게 로건을 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 의외로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게 왜였냐면 캐릭터가 그냥 좀 빠져 있다라고 오히려 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로건이랑 그 엑스맨의 마지막을 그리겠다라는 그 플롯에 꽉 차 있어서 너무 암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죽는 얘기니까 암울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 그래도 슈퍼히어로 영화고 로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화인데 조금 더 그 장르가 갖고 있는 쾌감을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전 로건이 다들 그렇게 좋다고 할 때 그게 좋진 않았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취향이지 그 영화를 못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영화는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포드 vs 페라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딱 봤을 때는 그 캐릭터가 막 어떻게 하고 막 그 캐릭터의 매력을 미친 듯이 보여줄 것 같은 소재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플롯 중심으로 푸는 게 본인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스리텐 투마 같은 경우도 그런 라이벌 서부극 같은 느낌인데 전혀 그렇게 안 풀었어요. 되게 정치 스릴러처럼 풀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는 자기 장기를 좀 놔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긴 플롯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되게 큰 장점이고 무기였는데 그게 없어버리니까 네. 원래도 캐릭터를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건 그대로 있고 네. 그러니까 그 특유의 건조함 같은 거 감정의 메마름 같은 건 그대로 있고 빈 공간을 플롯이 안 채우니까 뭐가 없는 거죠 영화가. 네. 그 약간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너무 크게 비었어요. 그냥 좀 시원해요 그냥. 그냥 약간 이사 오기 전 집 같은 느낌에 이거 가구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앉을 데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뭐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배우들이 미국 사람이니까 잘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배우들이 어떻게 임했을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게 이게 원본 시나리오가 좀 궁금해지는. 그니까요. 뒤에서의 디렉 같은 거는 다 있었겠죠. 그쵸. 되게 맞아요. 오래 준비했다고 하던데 이 그쵸? 프로젝트를.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같은 걸 보면은 저는 좀 인물 중심적이다라고 느끼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인물 중심인지 노래 중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래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기타 같긴 해요. 중심, 기타 중심. 기타 중심. 그러니까 뭔가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보통은 그렇게 클로즈업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심리 묘사가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선 그런 게 전혀 그냥 없고 넘어가잖아요. 그냥 노래 부르는 티모시. 네, 노래 부른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공연처럼. 네네. 공연 실황처럼 할 거면 그 보헤미안 랩소디 뒷부분처럼 그래요. 저 라이브 에이드처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콘서트도 아니고 그쵸, 싱어처럼. 노래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스타들을 다루는 전기 영화라면 무대 네. 위의 스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맞아. 바라본다는 이거 되게 중요한 생각이 포인트인 것 확 같아요. 들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런 장면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보면서 생각이 났던 영화가 주디랑 엘비스가 생각이 났었는데 둘 다 존중하죠. 그 주디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큰 공연장에서 노래를 하고 이제 새벽에 주디 갈란드가 내려와서 네. 팬 2명을 만난단 말이죠. 네. 그리고 팬들의 집에 가서 아, 엄청 맞아, 맞아. 자그마한 기억나요. 피아노 네. 앞에서 네. 자기의 제일 큰 히트곡을 오.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오, 네. 근데 이 장면이 큰 무대랑 대조되는 그런 작은 피아노 그쵸. 앞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순간을 보여주는 게 이 장면에서 딱 이 주디 갈란드의 심리나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졌고 네. 뭐 엘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엘비스는 계속 그걸 반복해서 보여줬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나온 무대 밖의 모습은 그냥 담배 계속 피고 여자 문제, 뭐 약간 맞아요. 주먹이 버거운 스타, 네, 요 정도가 끝인 것 같아서 음. 정말 그냥 선택적으로 갖고 오지 않았나라고 느껴지고. 이게 네. 의도적인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한다는 게 철저히 이 사람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미지를 이 영화에 담겠다라고 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아예 빼버린 건지 이분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어서 그런 건지 그쵸.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틀린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너무 와닿는 게 없으니까 좀 너무 벙찐 느낌인 거죠. 되게 비범한 삶을 사셨는데 그거를 평범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연출이었어요, 저에겐. 그러니까 그냥 너무 흘러가듯이 인물의 생애의 나열, 그 시간의 나열, 시간의 맞아요, 흐름, 음악의 나열 이런 정도의 연출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참 어려운 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차라리 되게 이상했거나 네. 너무 특이해서 네. 이거는 효과적인지 안 효과적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긴 한 게 자주 얘기하는 그런 드라이함 같은 네. 뭐 코엔 형제 같은 작품들 그쵸.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그거와 그 경계를 어떻게 지어낼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결국 이야기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드라이한 영화라고 해도 그쵸, 좋은 그쵸. 영화가 분명히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 드라이함 속에서 관객에 다가오는 뭔가가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그 드라이하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그 대비 때문에 저는 맞아요. 참 좋아하는데 그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 소피님 말씀하셨던 대로 무대 뒤나 무대가 아닌 공간에서의 인간으로서의 그 사람을 비추는 것도 있지만 그게 관객의 입장에서 폭발하는 지점은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무대를 올라갈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이 입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의 맥락이 입혀지면서 그쵸. 그 전에 그냥 와 노래 잘한다, 신난다, 재미난다 이렇게 봤던 그 무대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렇죠. 그 인생의 어떤 맥락 속에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보헤미안 랩소디가 로튼 지수도 그렇고 해외에서 평가가 진짜 낮은 편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랑 비교했을 때 되게 괜찮았던 건 저는 그 라이브 에이드 무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이브 에이드 무대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실제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 전에 나왔던 그 전에 막 친구들이랑 화해하잖아요. 그 퀸 멤버들 화해하고 이게 다 거짓말 없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 맥락을 일부러 만든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프레디 머큐리가 다시 자기 동료들과 같이 무대에 오른다라는 맥락을 만드니까 네. 그게 실제로 지들끼리 싸우고 이랬던 건 사실이니까 그쵸. 그 시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그 모습, 프레디 머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영화를 통해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보헤미안 랩소디랑 같은 노래가 그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고 사실 말씀하신 주디의 마지막에 노래하는 그 아픈 네, 상태로 노래하는 장면도 그런 맥락들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자기가 노래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팬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맥락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 폭발을 하는 거죠. 영화를 진중하게 봤던 관객들한테 어떤 주는 선물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폭발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전기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노래는 계속 노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전기 영화라는 그게 카테고리가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럼 뭘까요? 음악극? 오페라? 그러면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소피님부터. 아, 어려워. 어렵네요. 전 조한 바이즈의 첫 무대. 좋아요. 인상적이에요. 네. 이거 그냥 콘서트잖아요. 인상적입니다. 너무 인상적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진짜 잘했어요. 네, 맞아요. 태기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얘기했었는데 엘펜이 연기했던 실비. 실비가 포트 페스티벌 가서 2번을 우는데 네, 그 한 번은 그 무대 옆에서 둘이 네. 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고 마지막 거의 끝이죠. 네. 도망가면서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앞에 장면에 우는 장면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언니랑 앉아 네네네. 있었던. 그 장면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전체적인 영화가 감정이 매맞는 영화여서 감정을 연기해 주니까 고마워서 그랬던 건지 그렇네요.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그 연출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감독이 했던 연출이니까 어쨌든 그냥 그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너무 잘 느껴지고 그냥 그 직감하는 거죠. 그거를 되게 뻔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장면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슬퍼 보이기도 했어서 그게
그 밥 딜런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공허함이랑 연결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까지는 안 됐지만 일단 엘리 페닝 연기가 너무 좋았고 그 장면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나서도. 저도 그 처음에 그 둘이 같이 네. 바에서 만나고 둘이 하룻밤 지내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Blowing in the Wind 부르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쵸, 그 화음 작곡하고 넣을 있는. 때. 예.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옆에서 맞아, 넣는 맞아. 화음이 너무 좋았어요. 둘이 장면이 좋은 게 아니라 영화 노래가 좋은 거. 그 약간 미묘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처음 들어서 모르지만 얘가 옆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가사 그쵸. 보면서 눈치 보면서 따라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장면이 이쁘기도 했어요. 네, 장면 이쁘기도 했어요. 노래도 차라리 블로우 인 더 윈드 둘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다운받게. 그 생각을 근데 했어요. 거부하잖아요. 부르기 싫다고. 그러니까요. 저희 수상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네. 8개 부문 노미네이트가 되었고요. 많이 됐네요.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의상상, 음향상 이렇게 8개 부문입니다. 이거를 진짜 후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품상 안 됩니다. 감독상 안 됩니다. 나무주연상 안 됩니다. 음향상 정도는 음향상 음향상이 컴플리트 언론이랑 듄이랑 에밀리아 듄이 페레즈, 있구나. 위키드, 와일드 로봇 이렇게 있네요. 근데 쉽지 않네요. 듄이 받을 확률이 좀 그러게요. 높죠. 이게 음향이니까. 기술상들은 듄이 받을 확률이 좀 의상상은 위키드가 위키드가 받을 것 같고 각색상은 아예 안 돼요. 다른 거 해야 돼요. 네, 그거는 그나마 이거를, 약간 응원하게 되는 건 여우조연상.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근데 이게 이것도 조셀다나가 되게 유력한 맞아요. 후보. 네 그리고 라서. 다른 후보들이 또 여기 만만치 않은데요. 읊어주시겠어요? 그 콘클럽에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있고요. 일단 그 브루탈리스트에서 이 폴리시티 조스도 진짜 잘했거든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고 네, 조셀다나, 모니카 조셀 바바로. 모니카 바바로가 있네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데가 너무 센데요. 네. 딴 데가 좀 세긴 어려울 하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반전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나무조연이 에드워드에 올라가긴 했네요. 네, 맞아요. 거기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네. 그 리얼 케인 네, 케란 컬킨이랑 아노라의 유리 네. 보리슨 분도 있고요. 브루탈리스트 이거 뭐죠? 어프렌티스의 제리 스트롱도 네, 네, 있어요. 안 되겠는데요.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힘든데요. 기술상을 나눠 가지면 음향상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듄. 듄이 이제 다른 걸 많이 받을 그 기술상 관련된 거 다른 걸 또 많이 받을 거니까. 받으면 네. 뭐이 정도로 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영화 하면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째서 이 노미니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참 그렇죠. 이거 저희끼리 저희가 논란이었고요. 많이 또 이제 논란이었죠. 예측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간만에 짜게 식은 저희를 좀 보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 메일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실까요? 네, 저는 사실 너무 겹쳐가지고 메인님이랑 네. 미국 포크 음악과 밥 딜런에게 빠져 계신 분들께로 정했고요. 뭐 저희 네. 얘기했던 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라이브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맞아요. 네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사실 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다들 시니컬해지셨어요 지금. 아니 처방을 근데 저도 이게 처방하면서 근데 이게 오히려 밥 딜런을 좋아하면 그 밥 딜런의 노래 딴 사람이 부르는 걸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음색이 하면서도 너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또 다른 포크 음악들이 다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맞아요. 대로 맞아요.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니까. 네네 맞아요. 그냥 이 사람 나온다고 이 사람 뭐 그쵸. 이, 이름 그것만 해도 듣는 맞아요. 것만으로도 약간 맞아요. 우스타전 같은 네. 맞아요. 반갑더라고요. 되게 그쵸. 보는데. 저는 처방 대상을 음악을 통해 시대를 만나고 싶은 분들께라고 네. 했는데요. 아까 전에 아침에 모니카 바바로의 인터뷰를 보면서 네. 인터뷰에서 노래를 연습할수록 진짜 조안과 그 시대에 대한 이해가 커졌어요라는 그 말씀을 하셨길래 연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네요. 네. 출중하셔라. 이거를 슬쩍 따왔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사회적인 그런 시대나 문화적인 그런 모습들이나 얘네들은 표현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영화에서 이 노래에서 마이크나 악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시대의 것들을 사용을 했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어피스 없이 녹음을 했다고 하고 전체 라이브로 녹음을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니까 그냥 이 음악 자체가 뭔가 그 시대와 좀 연결된 느낌? 맞아요. 그걸 보는 맛이 있기도 네, 하죠. 그걸 보는 네. 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옷이나 건물이나 인테리어 맞아요. 같은 것들도 사실 저희 예전에 그 바튼 아카데미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보는 재미도 있어서 맞아요. 모진 소리를 많이 했지만 네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는 게 그렇게 이상한 영화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카데미 작품상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래도 맞아요. 칭찬 몇 개 해줬을 수 있는데 보는 재미는 그럴까요? 있어요. 네, 어쨌든 보는 재미밖에 없어서 그렇지. 다른 의미로 그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전 소피님 걸로 고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음악을 통해 시대를 만나고 싶은 분들께 처방해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네. 뭐 함께 먹으면 좋은 약 있나요? 함께 먹으면 좋을 약 얘기하신 주디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주디 주디 엘비스도 좋을 것 네. 같고 밥 딜런의 생애를 다룬 영화가 한 편 더 있죠. 맞아. 이 맞아요. I'm Not There라고 맞아요. 그 영화를 보고 오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안 돼서 못 봤거든요.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도 함께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기 영화 하면 항상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이미테이션 게임이거든요. 아, 저는 네. 이미테이션 게임을 보시면 위로받을 수 있다. 이게 전기 영화다. 음악이 거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컴퓨터밖에 안 나오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음악이 거기가 더 좋아요. 근데 그랬나요? 그 쉐이프 오브 워터 음악 하신 맞네요, 분이 맞네요.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들었거든요. 저. 네, 그리고 그 영국어의 연기가 진짜 미쳐 돌아가는 네, 맞아요. 작품이어서 네. 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을 약 노래도 하나 처방해 드리고 좋아요. 싶은 게 이 조한 베이즈 노래 중에 이거 무슨 영화죠 이거? 영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 앤 러스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부터 좋네요. 와, 이 노래 저는 요즘에 정말 빠졌어요. 노래 진짜요? 진짜 좋아요. 원곡 이- 못 들어봤는데 원곡을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밥 딜런의 노래가 원래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살았던 사람으로서 네.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확인했고요. 아. 근데 그럼 나 포크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나는 그냥 락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하는데 조한 바이즈의 노래를 듣고 그쵸, 또 포크 다르구나. 음악 좋은데 그 잘하는 집을 안 가봐서 그렇다. 맞아요.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음악을 통해 시대를 만나고 싶은 분들께 처방드리는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을 다뤄보았는데요. 세상을 거슬러 더 큰 상공으로 자유롭게 날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